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그동안 그 어떤 언론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재명의 위중교사 녹취록 풀버전 한 개를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재명 위중교사 풀버전 녹취록을 2개를 들려드렸어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이거죠. 12분 16초짜리 녹취록. 자, 두 번째는 3분 49초짜리 녹취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들려드릴 거냐면요. 12분 46초짜리 위중교사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예요. 자, 실제 이거 국민의힘이 의총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사에 공개가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총장에서 공개했던 녹취록도 더 나아가 언론사가 공개한 녹취록도 풀버전은 아닙니다. 4분가량밖에 안 돼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 이 녹취록을 전면 부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녹취록이 악마의 편집이 되었다. 짜집기 되었다. 라는 식으로 선전선동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풀버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야 그거 니들이 조작한 거야. 니들이 편집한 거야. 니들이 발췌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들어봐야죠.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지 실제 민주당 좌파들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제가 그래서 그 녹취록을 오늘 풀버전으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은 녹취록을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위중교사에 있어서 이재명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시 KBS와 김병랑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과 기록에 뭐가 있습니까? 검사 사칭이 있어요. 2003년 이재명의 검사 사칭 관련돼서 당시 KBS와 김병랑 시장 간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짜고 쳤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KBS 전체예요. 그러니까 KBS 개별이 아니라 KBS는 회사 전체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당시 성남시장이랑 짜고 쳤다는 게 바로 이재명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KBS에 당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D분입니다. 이재명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자, 두 번째 KBS 전 간부도 검사 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어. 자,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KBS 관계자도 야합 주장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KBS 기자도 이재명 위중교사 몰자고 통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KBS와 관련돼서 4사람이 언급됐고 그들 모두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주장이 틀렸다. 이재명의 주장이 이상하다라고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떤 날짜가 다르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한 날짜는 언제냐? 5월달. 바로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KBS 전 간부 검사 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어. 이거 언제냐? 6월달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KBS 관계자 야합 주장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언제 말했냐? 7월 초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KBS 기자 이재명 위중교사 몰자고 통화 받아들이기 힘들다. 언제냐? 7월 말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KBS 관계자들이 모두 다 법정에서 달달이 증언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 모두 이재명이 증인으로 추가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이. 검찰 측이 아니라 이재명이 위중교사 재판에 증인으로 추가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위중교사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보려고 자신이 추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모두 다 이재명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이고 이재명이 지금까지 주장이 뭐라는 겁니까? 틀렸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릴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재명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돼서 얼마나 이끌어내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재명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KBS 전체와 김병남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요, 딱 들리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명의 위준교사와 관련된 녹취록 풀버전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데, 예. 여하튼 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누명 썼다고 그랬냐 이걸 그런 거야. 그때 그 내용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이 그러니까. 80만 원인가 뭐 150만 원인데 예. 왜 누명 썼다느냐 유죄 받았으면서.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사건은 아니라서 우리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뭐 하는 김에 그냥 기소한다 다 해버린 거예요. 말꼬투리 잡아서. 예.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미지나 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로 당시에 뭐 재판 과정을 다 대충 기억하겠지만 내가 인터뷰 도중 11시 반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미리 서울에서 오면서 김 비서관한테도 전화하고 시장실에도 전화하고 내가 근데 조사도 받고 증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미리 아까 뭐 수원지검이다, 뭐 검찰이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다가 나한테 인터뷰한 도중에 이게 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예. 메시지 와서.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예.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어차피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예. 그제도 그 3주기에 제가 공적비 하나 저기 해드리고 왔어요. 상소에. 예. 가슴 아픈 일인데. 예. 그래서 뭐 나도 어쨌든 뭐 안타까운 일이었고, 뭐 일하다 보니까 부딪힌 건데. 당시에 KBS,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내가 그때 아는 바로는, 하여튼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추정 20분에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 시에서는, 그 PD가 전화한 거는 알고 있었고, 왜냐면 뭐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뭐 PD를 잡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검찰하고도 매우 뭐 협조적인 관계였던 거고.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건 말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막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그 시장님에 대한 관계가 내가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억울하다. 또 과정 중에 나타난 일인 것 같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전화를 직접 받은 맨 처음에 전화를 검찰이라고 전화 받은 게 김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한 10시 전이었던 것 같고 11시 전이었던 것 같고 그때 아주 조사는 뭐 있긴 있었다. 뭐 10시 54분인가 뭐 있다고.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KBS PD하고 얘네들은 회사 측하고 왜냐면 징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 얘네들은 입건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되고 그 PD만 그렇고 결국은 징계는 안 됐고 그 판결은 내가 시켜서 한 걸로 났고 뭐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어차피 재판이란 유죄 판결 난 거고 네. 우리는 아니라고 뭐 기록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어쨌든 처벌을 해야 좀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선거였으니까. 예.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의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혹시 그 기억해요? 그때 뭐 수달 사건이라고? 수달이요? 그 수달? KBS 아니야. KBS가 수달을 그 자연 상태의 수달을 그 취재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가짜였어. 가둬놓고 찍은 거였어 이게. 되게 그 사건 진짜였어.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걸로 징계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사건 직후에 이 최철호 PD가 그 제가 내가 검사인데 그로 전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KBS는 아주 이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서 거기도 뭐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뭐 갔는데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다. 막 이렇게 보니까 자기 책임을 싹 가는 거지. 네. 이게 모두가 이해관계 일치했던 거예요. 검찰은 당시에 실제로 뭐 박주선이나 뭐 대학 선배 이동호나 뭐 검찰 라인들이 여기 혜택을 좀 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김병현 시장에서 거의 강요당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당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때 누구예요? 부시장놈하고 그 정보과장 씨끼리 김 시장님한테 왜 식당에서 뭐라 그러고 그랬지. 예. 그래서 이게 모두의 예를 들어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고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나는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써요? 예? 텔레그램? 예, 씁니다.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통화한 게 너무 오랜만에 지금 일부러 한 번도 제가 일부러 안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래요. 한번 시장님 초기에 정리가 좀 한번 봅시다. 왜 그 차 한잔 먹으러 안 오냐고 나중에 중간에 이거 한번 진짜 내 해명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시장 계속 계신데 내가 갔었는데 그랬구나. 그 누가 또 보고를 잘못해갖고 김진생이가 시장님 팔고 다닌 것처럼 홍보하는 게 팔고 다닌 것처럼 옛날에 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장님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엄청 답답해서 그때 뭐 저기 때문에 그 서현지구 그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있었죠. 그거 아니었어요? 야 이거 아닌데 내가 가서 직접 해명하는 거 보고 싶고 그때 나중에 백변선 선배한테 형님 시장님 뭐 오해하신 것 같아 아니신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괜찮습니다. 김지석하고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뭐 관계가 있긴가 뭐 그 정도였죠. 그러셨구나. 그래요. 그렇게 거기 실제로 관계된 건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형님 가끔 뵙니다. 가끔 뵈는데 뭐 또 좀 저기 하고 있어서요. 뭐 재판하고 계셔서 뭘 또 걸려서? 이런 말씀을 그 잠깐 얘기하면 소식을 못 들어서. 내가 동 실장한테는 잠깐 전달하라고 했었는데 그 사실 그것도 좀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지사님 뭐 들으신 일은 없으시죠? 전혀 뭔 얘기인지 처음 듣는 얘기. 그냥 일단은 제가 좀 대응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고요. 그 식품연구원 관련해서 그 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사업 시행자랑 정회장은 어떤 관계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둘이 같이 하는 걸로 됐니 어쩌면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돈이 안 가고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한 사이에 그러기 전에 이제
윤석열이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에 예, 제가 2년 동안 이제 수발을 했었고, 네네. 그 사이에 일은 진행이 됐었고, 나와서 이제 그런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은 뭐 조금 주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사이 그게 이제 합의 조정이 안 돼서 네. 재판으로 갔어요. 민사재판 하고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물어서 달리니까 말씀도 안 드렸고, 근데 제가 이게 혹시 확산되면 안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제 백종선 선배한테는 내용을 얘기했죠. 말고는 계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잘 해결하겠지 뭐. 네, 나한테 좀 중간에 지혜롭게 잘 좀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미안. 그 진척은 얼마나 됐어요? 식품연구원은? 이익 배당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예, 주식 매매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주식 평가 기준을 5천원짜리들 할 것이냐, 지금 가치로 할 것이냐 하다 보면 많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현재는 수익이 생겼으니까 예. 주식값이 높고 예. 당시로서는 액면대로 5천원인데 예. 그 얼마 돈을 안 주고 샀으니까. 예.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거 이제 일단 모른 척 하고 계시고요. 네, 뭐 내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일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토목 지하 토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까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그 자료를 보여야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좀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은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예. 제가 거기 맞춰서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수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저 지방 따라다니고 하다 저도 그때 끝나시고 아팠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한번 봐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녹취록 풀 버전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뭔가를 주입을 시키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은 뭘 주입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주장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KBS와 김명란 시장 간이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했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재명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PD를 잡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해서 내가 시킨 걸로. 또 어떤 얘기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KBS 측이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것. 그 부분을 좀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외에는 뭐 어차피 재판이 난 유죄 판결이 난 거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KBS와 당시 성남시가 짜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주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신 여러분들. 아니, 당시 이재명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003년 당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변호사였습니다. 그냥 성남 지역에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실제 제가 이재명의 보시면요. 이재명이 검사 사칭으로 처분이 난 날짜가 언제냐? 보시는 것처럼 2003년 7월 1일입니다. 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사칭. 즉 2003년에 이재명을 굳이 KBS와 성남시까지 나서서 짜고 쳐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KBS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뭡니까?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겠습니까? 성남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겠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재명 혼자만의 주장이고 실제 2003년도에도 이재명의 그러한 주장을 이재명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검사 사칭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이재명이 지금
KBS와 성남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고 쳤다라는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 이게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KBS가 어떤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도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았다라는 겁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재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혹시 그 기억해요? 그때 뭐 수달 사건이라고? 수달이요? 수달? KBS, 아니야. KBS가 수달, 그 자연 상태의 수달을 그 취재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가짜에서 가져놓고 찍은 거였어요, 이게. 그게 그 사건 직전이었어.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걸로 징계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사건 직후에 이 최철호 PD가 제가 내가 검사인데 그로 전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KBS는 아주 이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서 거기도 뭐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 갔는데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자, 신경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KBS가 수달과 관련돼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KBS와 성남시가 짜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에 있어 주범으로 몰았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KBS가 자연 상태의 수달을 찍었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가둬져 있는 수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도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도를 한 KBS PD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KBS 전체가, 성남시 정체가 짜가지고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이수달님, 네? 이젠 이재명의 이수달로 불러야 될 것 같아, 이수달.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냥 KBS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서 잘못된 보도를 한 보도진들 징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도 징계진들을 징계 내리지 않겠다고 KBS가 전체가, 성남시 정체가 이재명 하나를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가 통화 녹취록에다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KBS랑 성남시가 수달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었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까지 거론하고 있느냐? 녹취록을 보시면요, 검찰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의 예를 들어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거예요. 검찰은 당시에 실제로 뭐 박주선이나 뭐 우리 대학 선배 이동호나 뭐 검찰 라인들이 여기 혜택을 좀 본 사건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KBS 성남시를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검찰까지 거론하며 이 세 기관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넣기 위해 짜고 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KBS가 수달과 관련된 보도를 막아보겠다고 성남시랑 짜고 쳤고, 그런 KBS와 성남시가 짜고 치는 걸 검찰까지 개입해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이재명은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김진성이란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검사 사칭에 있어서 이재명은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2003년이라고요. 2003년 이재명 뭐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남 지역에 활동하는 변호사일 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성남 지역에 활동하는 변호사를 KBS 전체가, 성남시 정체가, 심지어는 검찰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을 몰아넣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참 앞뒤가 안 맞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수달까지도 찢어버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냐? 바로 정치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KBS,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자,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자, 그냥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정치적으로 나를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되는 좀 공경함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번 검사 사칭 위증교사와 관련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남시 일개 변호사였던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달 사건을 덮기 위해서 KBS 전체와 성남시 전체와 검찰까지 동원되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네? 이재명 그때 정치인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도 아니었어요. 이재명 그때 야당 당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런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심지어 KBS가 수달 사건 하나 덮어보자고 성남시와 검찰이랑 짜고 쳤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재명이 위증교사 재판에 추가시켰던 증인들조차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이 누명 썼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검사 자칭 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다. 야합 주장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재명 위증교사 몰자고 통화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고, 실제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기억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입시키는 주장과 그 근거도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실제 이런 녹취록을 어디서 틀었다고요? 재판장에서 풀버전으로 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판사분이 들었겠죠? 이걸 판사분이 들었다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판사라면요, 당연히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위증교사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 자체도 타당하지도 않고 근거조차도 뭐였습니까?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은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걸 들었던 이재명과 개딸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록을 꽁꽁 숨겨왔지만 그 풀버전이 재판장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공개드리는 순간까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풀버전이 오히려 이재명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이 위증교사 녹취록에 있어서 이재명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거예요. 이재명, 있는 그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자, 이재명, 있는 그대로 뭐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재명, 그런 얘기들은 좀 기억들을 되살려서. 이재명, 한번 생각을 되살려봐 주시고. 이재명,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없는 기억을 계속 되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없는 기억을 되살리라는데 한편으로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없는 기억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까? 네? 없다고 말하면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유죄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실제 통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상대자인 김진성 씨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억을 되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래요. 모순되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실제 위증교사 재판에 있어서 단골 멘트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없는 기억을 되살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없는 기억을 되살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며 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친구 여러분들? 녹취록 풀 버전을 들어보더라도 이 녹취록이 이재명에게 어느 정도로 타격이 갈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기억을 주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위증교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는 위증교사 재판이 있어서 정말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판사라면 당연히 이재명을 바로 유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야가 추석 밥상에 이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이슈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저들은 어떤 거 들고 온다고요? 기승전 김건희 여사 또는 의료 갈등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뭘 띄우고 있습니까? 문재인의 수사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슈로 띄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였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최근 들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언론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이재명의 녹취록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슈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죠. 저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이슈를 띄워야 되는 것이고, 그게 메이저 언론에 나올 때 우리가 그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아껴두었던 녹취록 하나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오늘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뉴스를 함께 볼 때 넌지시 한번 던져보세요. 야, 이재명의 녹취록 풀버전이 나왔대. 이 녹취록 풀버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 라는 물음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껴뒀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재명의 12분 46초짜리 녹취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소설이잖아요. 그냥 이재명의 허무맹랑한 주장이잖아요. 심지어 그 근거조차 조약하잖아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녹취록 풀 버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분들이 계신다라면 저는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의 꼼수에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이 녹취록을 공개해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라면요.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이 녹취록을 함께 들어보는 게 좋은 시간을 갖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